네,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 그쵸?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거 88문제인데 오늘 거에 44문제, 다음 주 44문제.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이제 지금 이 문제는 뭐 지문이 굉장히 많죠. 박스형이 많고 개수도 많고 이것은 뭐 시험 맞추라고 문제 만든 게 아니고 공부시키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시험 안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시험 볼 문제들이 아니에요. 뭐 개수가 다 개수잖아요, 지금. 그렇죠? 박스는 전부 개수. 그래서 이제 이건 공부시키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쭉 정리하고 그래도 혼자 공부하실 때 여유가 있으시면 이론을 좀 봐주세요. 이론. 요약집을 보든지 기본서로 자기가 봤던 거. 새로운 거 보지 말고 봤던 책. 그걸 봐야지 머릿속에 잘 들어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계속 풀어왔잖아요. 7, 8, 한 1000문제 가까이 풀어왔고 또 어차피 2주하고 다음 주는 같이 문제는 하니까, 저하고 같이 하니까. 그때 하고, 복습할 때만 좀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 나면 이론을 좀 봐요. 요약집을 보든지, 기본서를 보든지, 자기가 봤던 거. 이렇게 한번 쭉 훑어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보기 전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 나오더라도 또 이거 한다는 게 또 다 나오네. 이게 좋기는 좋은가 봐. 그쵸?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 볼게요. 문제 들어갑니다. 자, 용어 정의가 맞는 걸 골라라. 됐죠? 자, 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한 자. 자, 이 지문은 맞아요? 중개업을 해, 못해? 못해.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보조 업무, 보조 업무. 그 다음에 2번, 개공이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 지문 맞아요? 자격을 뭐 한 자? 취득한 자. 영위하든 안 하든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법인 개공이라면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 5천만 원에서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배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게 딱 맞는 것 같죠? 근데 틀려. 왜? 개공은 개설 등록을 한 법인 이렇게 들어야지. 개공 이꼬로 등록이야. 그러면 어디를 봐도 등록했단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개공 이꼬로 등록. 그러니까 앞에 지문 다 맞아. 5천만 원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이건 다 맞는데 끝털이 가서 개설 등록을 한 법인. 개설 등록을 한 법인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등록이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없어. 개공 이꼬로 등록. 개공 이꼬로 뭐다? 등록. 개공 이꼬로 뭐다? 등록. 개공 이꼬로 뭐다? 등록. 중개인은 등록한 걸 간주를 해준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맞는 지문 같잖아요. 근데 등록이란 말이 없어. 그래서 이제 틀린 거고. 영어는 그 매주 하더라도 계속 신기한 게 나오죠?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봐도 신기해. 새로운 지문이 나와. 자, 소속 공인 중개사라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여기까지 맞죠? 근데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는 포함하지 않습니까? 포함합니까? 이걸 임원인 또는 사원인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공 종류는 두 가지예요. 직원으로서 즉 고용인으로서 소공도 있고 임원 사원으로서 소공.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중개업,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업 세 가지 다 충족했어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2번 보조원 종합 문제입니다. 타다한 것은 모두 몇 개냐? 보조원은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니다. 즉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까? 그럼 과태료 처분 대상 됩니까? 안 돼. 보조원 과태료 없어. 보조원은 과태료 없습니다. 뒷짐은 틀렸고. 보조원은 이중소속 가능해? 안 돼. 이중소속 무조건 안 돼. 자, 보조원은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그를 고용한 개공의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자, 보조원 때문에 사장인 자격이 절대 취소 안 돼. 근데 등록은 취소될 수 있어요? 등록은 취소될 수 있어. 벌금 때문에 취소되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행정 책임 때문에. 이해됐어요? 네. 알고 있어야 돼. 보조는 품위 유지 비밀 준수 둘 다 있어요? 품위 유지는 없고 비밀 준수는 있고
비밀 주소는 누구나 다 있으니까. 포미 유지 틀렸고. 자, 보존이 개공과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 의무는 없어. 같이 한다는 의무는 없는데 나는 계속 커피 심부름만 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다. 나도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한번 했으면 소원이다. 그러면 시켜줘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처벌받는 게 아니야. 진짜요. 의무가 아니란 것이지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는데 스스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이게 정답이고 형벌 대상은 아니지만 감독 대상자 안 된다. 맞았어요? 보조는 징역 벌금 돼? 안 돼? 징역 벌금 형벌 되지. 비밀 누설해도 되고 금지행위 위반해도 되고. 근데 감독은 안 돼. 뒤바뀌었어. 형벌은 되고 감독은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지. 형벌은 되고 감독은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수교육, 실무교육 둘 다 대상이 됩니까? 그럼 무슨 교육? 직무교육. 직무교육.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해 못해? 못해. 그러면 그 많은 지문 중에서 맞는 거 몇 개? 한 개.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러세요. 자, 3번. 중개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 세 가지 다 충족됐어요? 예, 맞습니다. 2번. 다른 사람이란 의뢰인을 의미하는데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권을 소유하는 대리인, 수임인, 시에다 포함됩니까? 예. 자, 3번. 중개업은 계속성, 반복성과는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만 하면 된다. 이 점 맞아요? 몇 가지?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 자, 여기서 어부 개념 잡아드릴게요. 자, 중개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업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그럼 업이 되려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불특정 다수인. 그러면 반대 해석하면 특정인은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우연히 한 번 하면 업이 아니야? 아니다. 세 번째 영리 목적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비영리 목적이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여기도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다 충족돼야 돼. 왜 그러냐면 불특정 다수는 계속했는데 보수 안 받으면 업이 아니고 계속했는데 수수료 받는데 특정인만 대상으로 해도 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업은 이쪽 다 충족이 돼야 돼.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 그리고 또 이렇게도 세 가지 충족이 돼야 된다. 됐어요? 그럼 이제 3번이 틀렸어요. 계속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그 4번 지문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별표 치세요. 중개업 개념에는 자격증 유무, 등록 유무 관계없이 인정된다. 그래서 무등록업자 중개행위라도 중개업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중개업.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사무소 개설 등록이 됐어 안 됐어? 그럼 옆집에서 의뢰가 들어서 보수받고 계속하면 중개업 들어가죠? 그럼 중개업이니까 무등록업자로 처벌받는 거예요. 몇 년하고 몇 년? 3년. 그래서 이제 4번 지문이 중요해요. 맞습니다. 등록 유무 불문. 등록 유무 불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중개업 개념에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뢰 들어있죠? 일정한 보수 들어있죠? 저당부터 알선까지 묶으세요. 저당권 설정을 알선한 건 중개예요? 아니에요? 그럼 뒤에 업 따라 붙었으니까 중개업 개념 들어갑니까? 예. 전세권 설정 알선을 해도 업으로 해도 중개업.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몇 번이 틀렸어요? 3번.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대상물, 또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어요? 토지, 또 건축물, 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 자, 이거. 그러면 이걸 알아서 무조건 중개 대상이 된 건 아니죠? 누구 것이어야 돼요? 개인 소유야 돼. 사적 소유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개업공인 중개사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둘 다 충족이 돼야 돼요. 둘 다 충족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씩 문제 접근해볼게. 옳은 걸 골라라. 옳은 거. 자, 중개 대상물은 민법상 협의 부동산하고 모든 준부동산을 포함한다. 맞았어요? 뭐가 맞아 또? 아무 생각 없어. 모든이 틀렸죠. 그러면 준부동산 중에서 어떤 것만? 임목, 광업재단, 공장. 그러면 자동차랄지, 선박이랄지, 항공기랄지, 중기도 준부동산 맞죠? 그럼 이건 중개 대상이 돼? 안 돼? 안 돼. 이게 모든이 틀렸고. 준부동산은 일부만 돼, 일부만. 세 가지만. 자, 그 다음에 니은 잘 봐봐. 법정 중개 대상물은 무등록업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된다. 이게 맞았어.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소리요. 뭔 소리요? 이 소리. 저 소리가 아니고 이 소리. 이게 뭐냐면 개공이 이 물건 중개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개공이 지금 현재는 아니죠. 그러면 이걸 계속 알선을 하면 무등록업자로 처벌 받아 안 받아? 받아.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알선해봐. 자동차는 이 중개 대상 아니잖아요. 그래도 처벌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이 물건이 무등록업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 보존 등기는 등기 후 1년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합니까? 10개월, 1년이 틀렸고.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 저당권 대상으로 되고 소유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쳐 안 미쳐? 미치지 않습니다. 맞고. 왜? 토지하고 임목은 같은 부동산이에요? 별개? 별개 부동산. 됐어요?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사항은 임목이 소재한 토지 등기 표제부 동그라미 임목 등기 번호가 표시되므로 임목 사실 여부는 토지 등기부만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맞았어요? 네. 맞고. 자,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미쳐 안 미쳐? 미쳐. 만약에 안 미쳐버리면 저당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벌채됐더라도 미쳐? 이건 미칩니다. 저당권 효력은 미쳐. 자, 그럼 이것도 맞았죠? 그 다음에 임목, 명인방물 같은 수목 집단 가로로 묶으세요. 임목하고 명인방물 같은 수목 집단 둘 다 중개대상물 됩니까? 네. 예, 돼. 근데 그 영업시설 피부 유형물, 영업상 이점, 무형은 재산가치 이건 뭐요? 권리금.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셋 다 안 된다는 게 틀렸죠? 임목하고 명인방물 같은 수목 집단은 중개대상물. 그리고 DH면 권리금은 아닙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자, 이응 토지가 중개되는 거래 목적이 될 때 토지는 항상 한 필지 단위로만 거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일필 토지 일부도 가능하죠? 네. 뭐가 가능해? 용의물권하고 임대차. 용의물권하고 임대차. 이건 일필 토지 일부도 가능합니다. 일필 토지 뭐다? 일부. 일필 토지 뭐다? 일부. 일부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4개가 정답이고 니은, 니을, 미음, 비음 4개. 타당한 걸 골라라 했죠. 그 다음에 5번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부동산에 준하는 공시방법을 갖춘 항공기, 건설계, 선박은 준부동산 포함되자 중개대상물 아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은 반드시 공부에 등록되지 않아도 중개되면 될 수 있으나 맞아요? 왜? 미등기 건물, 미등기 부동산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고. 3번 토지가 중개되는 거래 목적에서 토지는 항상 한 필지 단위? 아니요. 이게 정답. 아까 위에서 나왔죠? 예,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 상속은 중개 대상이 안 됩니다. 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로 상속인에 넘어가 버리죠. 근데 상속받은 토지는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왜? 그건 매매나 임대하는 거잖아요. 받은 걸. 그러니까 이건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3조 2호에서 규정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나 완공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맞죠? 건축법에서 정해놓은 건축물보다 그 범위가 훨씬 뭐다? 넓다. 맞는 말입니다. 분양권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영호하고 중개대상물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와.
영어 파트에서 한 문제, 중개 대상물에서 한 문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두 문제를 벌써 맞췄어. 실전에서. 그렇죠. 그렇죠. 오늘 20문제 다 맞춰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20문제. 그렇죠. 이제 40문제. 그럼 100점이죠, 뭐. 그죠? 100점 맞기 싫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하나만 틀려주세요. 그럼 97.5. 자, 6번.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 개냐? 옳은 거. 공인중개사 파트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사실 여기 문제 나오면 의외로 어렵거든, 이 파트가. 그래서 봐주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맞아서 틀렸어? 왜? 미성년자도 가능, 불가능? 가능. 자, 자격시험 응시자가 등록 후 결격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있어요? 원칙적으로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 안 나와? 나와. 없다, 틀렸고. 부정행위자 시험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이에요? 5년? 5년. 3년 틀렸고. 5년간 시험 못 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썼어. 1년하고 1차. 이 질문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정답. 자, 시험 방법에서 2차 시험은 원칙적으로 선택형,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어요? 네. 확실해? 네. 정말로? 네. 후회 없어요? 네. 영원히? 네. 네. 그러니까 틀리다 이 말이야. 이건 기본서 할 때 좀 하고 한 5개월 안 했더니 다 모르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쉬워도 공부 안 하면 몰라. 자, 7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시험은 어떻게 출제돼요? 이거 시험 방법이잖아요. 1차는 어떻게 출제돼요? 원칙은 선택형에다가 또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니까 안 나올 뿐이에요. 그럼 2차는 어떻게 출제해요? 논문형이잖아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그건 1차를 물었어요? 2차를 물었어요? 그러면 선택형이에요? 논문형이에요? 논문형이지. 좋아.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논하시오. 됐어요? 이 쉬운 거 이거 얼마나 쉬워요 공부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과목은 이것도 문제야. 됐어요? 근데 단서가 있죠? 단서가 뭐예요? 1차하고 2차 시험을 구분하되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1차가 민법하고 학계론, 나머지 2차이잖아요. 근데 같은 날 원시에 동시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2차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냐 이 말이에요. 1차 시험처럼 출제가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나올 뿐이고. 그래서 2차 그래서 선택형, 1, 2차 그래서 다 선택형 나와. 지금 같이 시행했던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문형이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쉬운 것도 공부 안 하니까 틀리잖아요. 이거 기본 강의할 때 하고 안 한 지가 한 4, 5개월 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됐어요? 뭐 그렇게 뭐 중요시 안 여기니까 안 했지. 그치? 2차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걸 적용받잖아요.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조항이 없어져 버리면 2차는 뭘 준비해야 돼? 논문형. 공법 논문형, 중개사법 논문형, 공시제법 논문형.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단서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미음 틀렸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요, 둘 수 있다? 둔다가 아니고, 국토교통부동원하면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국장은 승인 거쳐 당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심의사항이 아니고 의결. 국장은 승인 대신 뭐다? 심의위원회 의결. 심의위원회 뭐다? 의결. 그래서 이제 맞는 거 몇 개? 아니 맞는 거 한 개. 자, 아무 생각 없어. 맞는 거 하나. 됐어요? 니을 하나, 니을.
자, 7번.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걸 골라라. 정책심의 운영 밑에 보세요. 의결 동그라미. 의결을 거쳐서 누가 정한다? 이원장 동그라미. 이거 다 중요해요. 이원장이 정한다는 말, 의결사항이라는 말. 맞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맞고.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제적 과반수 동그라미. 출석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자, 개의도 과반수. 그죠? 의결도 뭐다? 과반수. 자, 이원장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누가 지명하는 자? 이원장. 누가 지명하는 자? 이원장. 아니, 이원장이라 그랬어요? 이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요. 이원장을 물었어요. 이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이게 하여튼 틀렸어. 이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자, 근데 이원 동그라미. 이원은 국장 동그라미. 국장 임명이 초과합니다. 그 정책심의 이원은 누가 임명이 초? 국장. 이원장 아니에요. 국장. 이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번하고 5번 잘 공부하세요. 이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8번 정책심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고르다. 자, 부동산 중개업 육성은 의결사항이다. 심의사항입니다. 심의사항 몇 가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자, 요약집 22페이지 봐보세요. 아니, 22페이지 아니고 16페이지. 자, 16페이지 왼쪽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심의사항 나와 있어요. 자,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몇 가지? 4가지. 이 심의사항 반드시 기억하세요. 근데 오른쪽 의결사항 있어요? 의결사항은 원칙은 시험은 시도의사가 시행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죠. 그때 이때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 또 기피 신청 들어간다. 아, 저 사람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피 신청 들어가면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 그 다음에 심의 운영 아까 나왔죠. 의결을 거쳐서 이 원장이 정한다. 기억납니까? 예, 의결. 그 다음에 당해연대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의결.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잖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연대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 비율 미리 공고할 때도 의결. 자, 올해는 뭐 10,000명만 뽑겠다 이렇게 미리 공고가 들어갈 수도 있죠. 이것도 의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의결사항하고 심의사항 한번 봐주세요. 9가지나 되네. 적지 않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심의사항입니다. 8번에 1번이 정답이에요. 심의사항. 그 다음에 이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 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맞습니까? 네. 맞고. 자, 심의위원회 사무를 간사할 처리할 간사 한 명 동안. 간사는 이 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지명한다. 맞습니까? 네. 이 원장 동안 지명 동안. 간사는 이 원장이 지명합니다. 자, 4번. 이 원이 해당 안건을 당사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된다. 맞습니까? 네. 제척 사유, 친족, 대리인, 증언 감정, 배우자 이런 게 나오면 제척 사유요. 그분들은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법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제척.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배제된 것이 뭐요? 기피. 스스로 그만둔 걸 해피라 그래. 됐어요? 예, 제척 사유가 한동안 안 나왔으니까 한번 봐줄 필요가 있어요. 5번. 해당 안건 당사자는 이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 심의에 기피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심의에 뭘 거쳐서? 의결로 결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의결사항 중에 하나예요. 기피 신청.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시도지사 무슨 업무? 고임. 자, 시도지사 고위 업무.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원의 임명 이쪽은 누가요? 국장입니다. 국장 단독권은. 자, 출제위원을 임명 이촉한 자는 누구요? 시험 시행기관장. 자, 지부 설치 신고 처리는 시도지사 단독. 이게 정답이에요.
지부가 설치되면 시도에 신고하잖아요. 시도지사. 자,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시험시행기관장. 이렇게 적었어요. 시험시행기관장. 시험시행기관장.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공고할 때. 이건 누구요? 응? 시험시행기관장입니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도지사도 되고 국장도 되죠? 그러니까 고유 업무는 아니고. 그럼 시험시행 업무 위탁은 누가 해? 시험시행기관장. 그러면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이거 정답이네. 자격증 미반납자에 대한 과태료. 어? 등록 관청이요? 자격증인데? 시도지사. 자격증은 무조건 시도지사야. 등록증 미반납자는 등록 관청이고. 이해됐어요?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당해연대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 시행기관장. 시험 시행기관장이에요. 그러면 자격 정지 가중 강경은 시도지사 단독 권한. 그러면 시도지사 고유 업무 몇 개? 4개. 디귿, 시업, 이응, 취업. 자, 그래서 이제 이 권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파트가 의외로 문제가 어려워.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 그죠? 문제가 나오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등록 절차 들어갑니다. 구비서류 문제인데, 자, 등록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어디를 보고 쓰면 됩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뭐 뚫어지게 볼 필요도 없다. 어차피 합격만 하면 된다. 그렇죠? 자, 그럼 등록 절차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 내년에 등록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 기준 구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비서류 검토를 하게 되죠? 자,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뭘 합니까?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 받고 나서 뭘 해야 돼? 보험 들여야 돼. 이걸 업무 보정 설정. 자, 보험을 들고 나면 뭐가 나와? 등록증. 등록증이 나옵니다. 등록증 교부. 자, 등록증 교부 받고 나서 무슨 개시? 업무 개시 들어갑니다. 이게 등록 절차예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잘 봐봐요. 그럼 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그럼 애국인도 가능하죠? 애국법인도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공이나 변호사 신분을 가진 자는 등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서공 안 돼. 서공이 등록하려면 그만둬야 돼, 안 둬야 돼?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공인중개사가 같이 할 등록 기준도 있고 법인이 같이 할 등록 기준이 있죠. 자, 공인중개사 같이 할 등록 등. 자, 7번 보세요.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보이죠? 실무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면 실무교육은 언제 받아야 돼?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1년. 2주자 동용 때 업무 개시 전로부터 1년. 그런 게 틀렸잖아요. 이해됐어요? 2주자 동용 때 시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사무실은 건축물 대장에 기대된 건물의 사무소 들어가 그랬죠? 가설 건축물은 돼, 안 돼? 건축물 대장에 기대기 전후 건물도 중공검사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돼. 미등기 건물도 돼. 무허가 건물은 안 돼. 안 돼. 그러면 면적 제한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되죠? 또 건축법에 적합해야 돼, 안 해야 돼?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업무시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자, 법인 등록 기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이면 되죠? 근데 무엇은 제외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그리고 중기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 그죠? 그럼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대표자를 제한 임원사원 몇 분의 3분의 1만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사무소를 갖춰야 되죠? 그리고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이 뭘 받아야 돼? 신문. 그리고 전원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등록 관청이라는 것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구조 구청장. 그러면 신청 들어가면은 며칠이내 처분 통지? 7일. 자, 7일인데 구술로 합니까? 서면? 종별을 구분해서 하죠? 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요.
법인은 법인 개공이다. 이렇게 종별을 구분해서. 자, 그러면 통지 받고 나서 바로 합니까? 보험 드려야 돼. 업무 보정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럼 업무 개시 전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등록증 줄 때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주죠. 그럼 보증이 설정이 확인 안 됐으면 등록증 나와 안 나와? 그럼 보증 설정 여부가 확인되면 언제까지? 지체 없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지체 없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데 이때 인장 등록해야 되죠? 그럼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인데 앞에 시점은 처분시요 신청시? 신청시고 보험은 처분 이후. 이 이후부터 업무 개시 전. 됐어요? 그러면 이 개공되는 시점은 신청시라 그랬어요? 처분 통지라 그랬어요? 교부시라 그랬어요? 이때가 개공되는 시점. 그러면 이 전에 하다 걸리면 무등록입니까? 아닙니까? 무등록.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2천. 3, 2. 자, 그러면 B는 처분 이후에 등록증 교부 전에 영업을 했어요. 이건 무등록이에요? 아니에요. 무등록은 아니죠? 무등록은 아니에요. 그러면 개공이죠? 그러면 그 대신 뭘로 처벌받아? 등록증 미개시. 100만 원의 과태료. 보증 미설정. 임치. 인장 미등록. 업무등. 이런 걸 처벌받아.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하면 적법이야. 됐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업무를 하라 그랬어요? 몇 개월이네? 3개월. 언제부터 3개월? 처분 시부터요. 이때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업무를 해 줘야 돼. 못하게 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죠? 그럼 과태료 처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휴업 신고를 하라. 무슨 신고하라? 휴업 신고를 하라고 했고. 근데 이 처분 시부터 6개월까지 업무를 안 해봤어요. 6개월까지. 6개월까지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임의적 등록 취소. 임치사유야.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이 둘 다 무등록이야? 아니야? 임치도 아니고. 이 이유는 다 무등록이 아니야. 개공이지. 이해되셨어요? 그 말이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10번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고 구비서류 문제예요. 이 구비서류 문제인데, 자, 구비서류, 이때, 구비서류 제출해야 되잖아요. 구비서류 여기다 적어 볼게요. 그러면 구비서류가 뭐냐면, 자격증하고 건축물 대장, 등기부는 제출 서류입니까? 확인. 확인 서류요. 이건 확인 서류. 그러면 이제 뭘 제출해야 되냐? 등록 신청서에다가 다음 명함판 사진 제출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4번. 또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그러면 이건 누가 갖춰야 할 구비서류요? 다. 공인중개사 등록할 수 있죠? 법인 할 수도 있죠? 애국인 할 수 있죠? 애국 법인 가능하죠? 공통구비서류요. 그리고 자격증이랄지 등기부는 확인서류. 대장도 확인서류. 건축물 대장. 그러면 이건 공통구비서류. 근데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또 있죠? 자,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서류를 제출하라. 그럼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서류는 누가 제출해야 돼요? 애국인도 제출하고 애국법인. 그리고 이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만 제출해야 돼? 애국법인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정리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뭘 주의해야 돼요? 자, 공통구비서류 물어볼 수도 있고, 애국인이 또는 애국법인이 갖춰 구비서류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국인들은 결격사유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안 해? 안 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또 하나. 보증 설정 증명 서류는 구비서류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보험은 처분 이후에 드니까. 근데 분사무소는 미리 보험 들은 거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증 설정은 구비서류에 안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10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10번 문제 보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인, 애국인, 애국법인 개설 등록 신청 공통구비설 서류 아닌 걸 골라라 했죠? 아닌 거. 개설 등록 신청서는 공통구비서류 맞죠? 네.
반면부터 맞죠? 자격증은 이건 확인이라고 적었어요. 확인 서류. 아닌 거에 들어가고 사무실 확보 정문 서류는 긴 거죠? 실무교육도 공통이죠? 비읍, 결격사에 없다는 서류는 애국인하고 애국법인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자,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누가? 애국법인이고 보증 설정은 아예 제출해야 안 해? 안 해. 이건 아예 안 들어. 그래서 그러면 공통구비 서류가 아닌 걸 골라야 했죠? 그럼 아닌 것도 몇 개? 4개. 긴 것도 4개. 똑같이 4개네. 됐어요? 예, 좋아요. 되게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보시게 되면 종별 변경. 이 종별 변경도 수험생들이 뭐 몇 줄 안 되지만 어렵게 느낀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앞뒤도 설명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갈게요. 종별이란 뜻이 뭐예요? 개공 종류. 변경이란 말은 종류를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꾼다. 그럼 종별이 몇 가지 있어요? 자, 법인, 개업공인, 중개사, 또 공인, 중개사인, 개업공인, 중개사, 또 중개인. 그러면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다가 법인으로 이렇게 종별을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법인 하다가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다 없다? 그럼 1번하고 2번은 등록증 재교부 신청입니까?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새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1번만 생각을 해봐. 이렇게 갈다. 이렇게 간다. 그럼 공인중개사 하다가 법인으로 바꾸면 이제 법인 등록증을 나올 거 아니에요. 등록하면. 새로 등록하니까 법인 등록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전 등록증. 이 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 정전 등록증은 반납. 정전 등록증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여기 할 때 뭐 실무교육 수료증 이런 거 제출해놨죠? 그럼 정전 제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있는 것만 제출한다. 그러면 중개인 하다가 이렇게 종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뭘 취득하면 돼? 자격증. 그러면 이런 경우는 관할구역 내에서는 뭐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는 재교부. 밖으로 가면 신규입니다. 자, 뭐 밖으로 가면은 자격 취득한 기념으로 강남으로 진출할 수도 있잖아요. 천안에서 영업하다가. 그렇죠? 그러면 다 신규인데 중개인에서 이렇게 바꿀 때만 관할구역 내에서만 재교부요. 그러면 이때 종전 등록증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종전 등록증 반납. 그리고 또 하나 변경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라. 됐어요? 자, 이거. 그럼 이제 여기서 종합, 이제 부수적으로 또 알아둘 것이 지금 중개인들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실무교육 받은 역사가 없죠? 그러면 종별 바꿀 때 새로 등록하면 실무교육 아까 수료증 제출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실무교육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별 바꿀 때는 어떻게 변경하든 종전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재교부할 때도 반납, 새로 할 때도 반납. 또 어떻게 바꾸든지 수수료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신규할 때도 조례. 수수료 납부하죠? 그러면 종별 바꿀 때 폐업 신고하고 가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 왜? 등록증을 반납하니까 이중 등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만약에 반납하면, 아니, 폐업하면 그 종별 변경이 아니지. 그냥 폐업했다 새로 등록한 거지.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 문제가 11번. 종합 문제입니다. 틀린 걸 골라라.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맞죠? 원칙적이란 말 들어가니까 맞죠? 실무교육 수료할 필요가 없다. 맞죠? 정전 등록증 반납. 맞죠? 정전 제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자격을 취득하여 관할구역 안 동그라미 쳤어요. 업무로 갈 때는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해요. 재교부. 재교부. 이거 하나 틀렸네. 답이 몇 개? 한 개. 자, 12번.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사용 금지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걸 골라라 했어요? 틀린 거? 틀린 거.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쓴다. 맞고?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 맞고? 자, 등록관청은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를 사용하면 그 사무소 간판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맞아? 그럼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관청은 누구야? 등록관청. 시도의사 그러면 틀려 그래요. 주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 문자를 사용했죠? 업무정지요? 아니, 개공이잖아, 개공. 100만 원 이하 과태. 개공이 위반한 거잖아요. 개공이 명칭 표기, 성명 표기 위반하면 전부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면 아닌 자가 해버리면 1년하고 1천. 그래서 이제 5번은 1년하고 1천이고 4번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근데 이제 주의할 거, 명칭 포기할 때 명칭에다 이름 써도 되죠? 근데 반드시 이름 써야 돼? 아니요. 이름은 쓰기는 써야 되는데 명칭에다 쓸 의무는 없다. 이 앞전에 동영 때 한번 나왔죠? 이 앞주에. 그러니까 이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명칭에다가 쓸 의무는 없다. 홍길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써도 되고 호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무등록업자. 이 무등록업자는 공부할 건 없어.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 그리고 제재가 3년하고 2천. 무등록업자 중개행위도 거래계약 자체는 유효. 이게 전부 다 나요. 근데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 자, 한번 볼게요. 자, 공부할 건 없는데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잘 봐보세요. 모두 몇 개냐. 자, 등록 관청부터 통지를 받은 후, 아까 했죠. 통지 받고 등록증 교부 전에 하면 무등록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틀렸네. 무등록업자가. 이건 등록증 미개시 이런 걸 받는다 그랬고. 자, 업무정지의 업무는 이거 뭐요? 필치.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요. 그럼 필치 사유에 따라서 받은 무등록이 돼? 안 돼. 안 돼. 자, 무등록업자와 알면서 협조한 개공은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차. 자, 무등록업자 본인은 3년하고 2차. 그러면 형벌이 동일하다. 이 질문 맞아? 네. 자, 사무소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건 뭔 소리야, 아까? 임치잖아, 임치. 뭔치? 임치. 그럼 무등록이 아니야. 아니에요. 취소되기 전까지는 개공신문을 가지고 있어. 아, 등록 이후니까 무등록 아니에요. 아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맞네? 맞는 거 하나 나왔어. 컨설팅 회사가, 자, 개설 등록도 안 한 컨설팅 회사가 부속해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무등록이죠? 무등록이야. 그러면 3년하고 뭐다? 2차. 맞고. 이것도 맞고. 자, 대표자 사망 동그라미. 대표자가 사망해서 임원이 계속해서 중개업을 했어. 그럼 무등록이에요? 아니야. 무등록자로 처벌해? 안 해? 안 해. 그럼 법인은 뭐가 돼야 돼? 해산. 해산이 되면 효력이 없어지니까 무등록이 되는데 지금 해산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등록증 재교부 받으면 돼. 근데 개인이 사망한 뒤에 하면 무등록이죠. 근데 법인은 대표자 사망은 무등록 아니야. 자, 그랬더니 이것도 맞고 없다 그랬으니까. 자, 국장은 무등록업자에서 감독상 명령할 수 있어? 맞아, 틀려? 갑자기 목소리 줄여야 자, 감독기간 적어드릴게요. 우리가 저 뒤에서 감독기간 배우잖아요. 자, 감독기간 누구요? 감독관청. 국토교통부 장관도 되고 또 시도지사가 되고 등록관청. 근데 여기는 분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포함 불포함? 포함. 기억나요? 근데 감독을 하는 관청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죠. 감독 대상자는 누가 돼요? 개업공인 중개사. 또 거래정보 사업자. 또 무등록업자. 그 다음에 뭐가 돼? 소고. 보조는 감독 대상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지금 이걸 묻는 거잖아요. 무등록업자 감독 대상 국장도 될 수가 있다. 시도지사도 될 수 있고 등록관청도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말입니다. 자, 감독 관청하고 감독 대상자가 누군지, 감독 관청하고 감독 대상자가 누군지
감독, 관청하고 감독 대상자가 누군지 반드시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하면 그렇죠. 또 하면 돼. 그래. 한 주 더 남았어. 또 하면 돼. 아주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응. 그래서 시호수 맞았어요. 국장도 감독할 수 있어, 무등록업자. 그 다음에 이응. 자, 무등록업자는 행정처분 됩니까? 그럼 뭐 어떤 처분이 돼? 없어. 징역 벌금화 되지. 처분 없어. 그럼 과태료는? 무등록업자 과태료 돼? 안 된다니까. 행정 질서불 안 돼. 오로지 형벌만 돼. 그러면 이응도 행정처분도 안 되고 질서불도 안 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무등록업자는 처분도 안 되고 질서불도 안 되고 보조원도 처분도 안 되고 질서불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외워야 돼. 보조원하고 무등록은 형벌만 되지 처분하고 과태료는 안 된다는 거. 됐어요? 네. 이것도 맞았어. 그럼 무등록업자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와? 네. 그럼 맞았네. 그럼 맞는 거 몇 개? 맞는 거 쉬어봐. 뭔 얘기예요? 뭐 실지를 몰라고. 아쉬워. 6개, 6개. 자, 어디서부터 맞았어요, 지금?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니을부터 계속 다 맞았어. 이해됐어요? 에? 이 무등록업자가 공부할 건 없어. 문제 나오면 어려워. 그런 것이 있어, 우리 과목은. 공부할 건 없는데 문제가 나오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이론도 해야 되고 항상 병행을 해 주셔야 돼요. 됐어요? 무등록업자 공부할 거 있어? 요약집에도 몇 줄 되지 않고 그죠?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이게 다 우리가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무등록업자 관련된 거 전 범위에서 다 뽑은 거예요. 됐어요? 네. 이제 이것이 머릿속에서 안 굴러가면 안 돼. 안 굴러가면 안 돼. 자, 그렇죠. 굴러가야 돼. 그러면 14번 결격사유. 결격사유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요? 되고. 그리고 이제 동영도 매주 나오고 있죠, 지금. 자, 결격사유는 누가 하면 안 돼? 개공, 등. 보조원도 하면 안 되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면 안 된 게 아니라, 있으면 안 돼. 자, 그러면 결격사유는, 자, 제한능력자 있어요? 제한능력자. 또 두 번째가 뭐요? 타산자. 세 번째가 수용자. 네 번째가 이법 위반.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다섯 번째가 사원,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전제를 깔고 들어갈게요. 이 속에 부정행위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부정행위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시험만 5년간 못 보는 거예요. 결격사유 되면 아무것도 중개업을 못 하잖아요. 부정행위자는 보조원 할 수 있어. 시험만 못 보는 거. 그래서 일단은 부정행위자는 안 들어있다는 걸 깔아야 되고. 또 하나, 또 주의할 건 뭐가 있어요? 응? 자, 일단, 부정행위자는 아니고, 또 과태료. 과태료도 결격이 아니에요. 300만 원 이상 받아도 결격이 아니에요. 이건 항상 깔고 들어가야 돼. 과태료하고 부정행위자는 결격이 아니다. 과태료하고 부정행위자는 결격이 아니다. 됐어요? 또 주의할 거. 이제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나머지는 나누고 일단 문제 풀면서 할 거고. 또 주의할 거 뭐예요?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결격이 되죠? 그럼 벌금이나 징역에 대한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알아야 되고. 이해되셨어요? 또 주의할 거. 벌금하고 자격정지는 오로지 어느 법 위반? 2법. 300만 원에서 벌금 받으면 결격이잖아요. 3년간. 오로지 중개사법. 됐어요? 그리고 자격정지도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해서 자격정지 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로지 중개사법 위반해서 자격정지를 받았을 때만 결격이다. 됐어요? 그래서 벌금하고 자격정지는 머릿속에 중개사법이 딱 각인이 돼야 되고. 됐어요? 과태료하고 부정행위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란 거에 각인이 돼야 돼. 자, 그 정도 해놓고 나머지 내용들은 문제 풀면서 접근해 볼게요. 문제 풀면서.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도 옳은 걸 골라라. 공인 중개사인 개공이 형법 위반해서 징역형 밑줄 보세요. 형법 위반해서 징역형. 자, 그럼 일단은 복잡하니까 형법 위반해서 징역형은 결격이요? 아니에요?
징역 근고는 입법, 타법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결격이요. 그러면 결격이라고 적어. 그러면 반드시 등록 취소되죠? 근데 자격 취소는 돼 안 돼? 왜? 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격이니까 필치는 돼. 근데 자격 취소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격도 취소되고 등록도 취소된다는 게 틀렸죠. 자격 취소는 안 돼. 결격이니까 등록 취소는 됩니다. 됐어요? 자, 니은 근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면제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개공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결격 사유다. 맞습니까? 면제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 결격. 그래서 맞는 말이고. 이게 정답 하나 나왔어. 이거 자격이 취소되면 따라서 뭐가 취소돼? 등록. 그러면 등록 취소일부터 3년간 결격이요. 자격 취소일부터 3년 결격이요. 벌써 흔들린다. 오, 예. 좋아. 자, 여기 칠판 보세요. 중개사법 위반하면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결격이니까 중개업도 못하고 시험도 못 보죠. 유일하게 시험 못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데, 이 자격 정지는 오로지 어느 법? 중개사법 위반했을 때만. 이해됐어요? 이거 다 중개사법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거 자격 취소는 당연히 중개사법이니까.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정지가 중개사법.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그럼 등록 취소는 누구에게 문부가 돼? 개공. 근데 3년간 시험 봐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결격이니까 중개업 못 한다고 했죠? 시험 봐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자고 했죠? 중개인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단서가 있어, 없어? 있죠. 등록이 취소됐지만 3년 후 결격이 적용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것이 중요해요. 자, 이것이 또 세 가지 있죠. 개인 개공이 뭐 했을 때? 사망. 법인 개공이 뭐 했을 때? 해산.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필치 사유, 임치 사유? 필치. 그러면 취소된 날부터 3년을 적용하지 않죠? 결격 사유 때문에 취소되면 이것도 필치 사유죠? 3년을 적용하지 않고 또 하나가 등록 기준? 등록 기준? 미달되면 필치, 임치? 3년 적용하지 않죠? 그러면 이거예요. 자,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쭉 가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 잘못해갖고 자격이 취소돼. 그러면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이요? 쭉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격 사유가 하나. 그러면 자격 취소되면 결격 사유가 됐어, 안 됐어? 자격 취소 결격이잖아요, 저거. 그러면 등록이 반드시 뭐가 돼? 취소. 서북구청장이 등록 취소 시킨다고. 그러면 이때부터 또 몇 년? 원칙은. 근데 뭐 때문에 취소된 거예요? 결격 사유. 그럼 이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여기서 벗어나. 그럼 이것은 자격 취소일로부터 몇 년?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해도 이게 안 되면 안 돼. 수없이 연습하잖아요. 됐어요? 원래 결격만 적용된다는 거지. 됐어요? 왜? 결격 사유 때문에 취소됐기 때문에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3년 적용되지 않는 건 등록 취소의 단서라고. 자격 취소 단서가 아니고. 뭔 소리 알겠어요? 좋아. 그럼 한 번 더 해봐. 이제 오늘 야간반 기분이다. 주간반 안 했는데. 좋아. 여기다가.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벌금형을 받았어.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그럼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이죠. 몇 년간? 그럼 결격이 됐으면 따라서 뭐가 취소돼? 아니, 등록. 등록이 취소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 취소로부터 원칙은 3년이죠? 근데 이걸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럼 여기서 벗어나. 벌금은 받고 3년. 똑같은 원리죠?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저건 벌금형부터 3년간 결격이지 등록 취소로부터 3년이 아니고 밑에 건 자격 취소로부터 3년이지 등록 취소로부터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뜻이야. 이거요. 됐어요? 예,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디귿은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자격 취소부터 3년. 자, 도로교통법에 관해서 징역. 징역 근고는 위법 타법 구별하지 않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으면 결격 사유 몇 년? 3년 지나면 벗어나. 꼭 5년 지나야 벗어난 거 아니에요? 틀렸고.
자, 마지막 폐업 몇 년 했어? 재등록 개공 동그라미. 재등록 개공이라는 것은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공이죠. 그럼 폐업 전의 위반 행위를 승계하고 등록 취소 당할 수 있죠? 그러면 등록 취소일부터 뭘 빼줘야 돼? 폐업기간. 그럼 2년이 맞아요? 2년 지나면 벗어납니다. 그래서 맞네. 1년 했으니까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럼 맞는 거 몇 개? 니은하고 미음 두 개. 두 개가 정답. 결격은 어떤 형태로도 무조건 시험 나와. 근데 자주 틀리잖아요. 결격 사유를 우리 과목에서 자주 틀린 건 수험생이 결격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건 틀린 거 없는데 이런 거. 예외적인 사유. 이런 거 잘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럼 이제 나중에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그죠? 그러면 1시간 만에 지금 결격 사유까지 진도가 나갔어. 많이 나갔죠? 오늘 저기 보수까지, 교육까지 끝날 거예요. 반이 끝나. 진도 반이. 걱정하지 마. 좀 쉬었다 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